우리 계속해서 김정태 선교사님과 대화하고 있는데요. 네. 아주 재밌네요. 선교의 기존에 듣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청소년들 네. 그리고 청년들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그 그룹홈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 고아들을 뭐 집에서 키우신다는 데리고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 내용 좀 나누고 싶은데요. 먼저 그룹홈이 뭐죠? 이 그룹홈은 옛날에 한국말로 하면 고아원입니다. 이 네. 고아원인데요. 이 요즘에는 이제 한국도 이제 그 고아원에서 100명, 200명을 수용하지 않고 네. 대안가정이라고 하죠. 대안가정에 한 가정에 한 6명에서 8명들의 그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이렇게 같이 그 생활교사를 두고 네. 같이 집을 한 채씩 이제 그 빌려서 같이 생활하는 공간들입니다. 네. 그러면 그 대한 가정 예. 그러면 그런 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? 예, 저희들은 남자 그 그룹홈이 2가정이 있고 여자 그룹홈이 2가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 가정이 예, 4가정이 총 한 25명에서 30명 사이에 그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이런 사역을 또 하시기로 마음을 예. 먹고 또 그런 주님 앞에 그런 헌신을 하셨나요? 그 계기가 있어요? 저희들이 이제 그 탄자니아 가장 그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전국에 128개의 부족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청년 아이들이 이제 돈을 벌려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정착하는 정착촌 같은 이제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이 없고 또 탄자니아 이 가정의 대부분 한 80%에서 90% 네. 이 가정이 이게 결성 가정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고아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 네. 그 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도 방치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이제 그 정상적인 그 사회인으로 진출하지 못하니까 학업도 못하고 또 탈선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슬럼가에 있는 저희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있는 그 들꽃 청소년 세상하고 같이 이 아이들 한번 케어하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보자 해서 시작된 사역입니다. 예.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네. 자기 성도들 중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었던 거죠. 예, 그럼요. 그런데 생각보다 좀 많네요. 그 70% 네. 80%가 그렇게 결성 가정이라는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. 보통 저희들 교인 중에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 네. 할머니가 이제 손주를 4명을 키우는데 가보니까 그 딸하고 그 손주들이랑 같이 사는데 물어보니까 이 4명의 손주가 아빠가 다 다른 경우가 예, 많죠. 근데 이것이 한 가지 예인데 이런 경우의 가정들이 한 10가정 중에 8, 9가정은 다 이런 그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. 예. 네. 그래서 에이즈도 많이 걸리는 거죠. 그럼요. 예. 그렇죠. 그 친구들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미래가 좀 암담할 것 같아요. 예, 암담하죠. 이 희망이 그 없는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. 예. 그럼 그룹홈에서 이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학교도 보내시고, 예.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도 졸업하면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나요? 저희들이 보통은 그 13세에서 18세까지의 아이들을 이 저희들이 그룹홈에 불러서 학교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들여보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직업 교육을 이제 시켜서 지금까지 이제 그 8년 넘게 해가지고 왔는데 올해 그 홈커밍 데이를 해보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나간 그 고아 청소년 아이들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가 이미 되었고요. 그 중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회인으로서 진입이 이제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결혼한 친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그룹홈이 정말 그 중요하구나 저희들이 하는 사역이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어주는 이 그 큰 집 같은 그런 그 사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네요. 3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7, 80명의 고아들을 다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을 하셨으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.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뭐 대학도 가고 하겠죠, 그죠? 예, 그럼요. 이 중에는 이제 그 의사도 이미 많이 나왔고, 그다음에 여러 직업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. 그들에게 우리 선교사님은 굉장히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은데
그 아이들이 그 대학 진학한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뭐 비즈니스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예, 이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예. 이제 그룹홈을 떠나야 되는데 예. 실질적으로 고아 아이들 18세가 돼도 이 18세가 돼도 떠나도 고아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국은 저희 이제 자식 같은 아이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직업을 갖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.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직업 교육을 다시 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청년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그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청년 가지고 스타트업이요? 예. 그럼 한국에서나 들어볼 만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 청년 스타트업이 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? 대기를 보면 청년들이 이제 그 5명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저희 네.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을 씩 지원을 하면 이 아이들이 현지에서 이제 그 중고 신발이나 옷 뭐 아니면 기타 생활용품들을 갖다가 구매를 해서 네, 네. 그걸 길거리에 팔러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작은 소규모 그 창업을 해서 이 아이들이 먹고 사는 일을 일단은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네. 아이 한 명당 10만 원이요? 예, 그렇죠. 5명이 예. 한 그룹이니까 예. 50만 원 정도 예. 되겠네요. 예. 그럼 그거 아닌가 모르겠네. 저기 그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뭐 이런 그렇죠. 거. 예, 그거군요. 예. 왜 5명으로 하냐고 하면 예. 이 5명 아이들이 이제 매달 또 그 2만 원씩 그러니까 2만 원씩을 돌려주면 또 다른 아이가 그 다음 달에는 한 아이가 다시 또 그 사업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명씩 묶는 이유가 있습니다. 예. 5명에게 50만 원이 이제 지원이 되면 이 아이들이 한 달에 2만 원씩 원금 상환을 하는 네, 건가요? 그렇죠. 예, 이자 없는 원금 상환. 예. 그러니까 2만 원을 하면 또 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럼요. 예. 그러면 또 한 명이 또 예, 되는, 예, 6명이 예, 되는 예, 거고 예. 그 다음 달에 7명이 되고 예, 그런 식으로. 그렇죠. 예. 그러면 5개월만 지나면 원금이 다 상환되겠는데요? 예, 예. 그래서 이 한 50여만 원을 가지고 5명이 일단은 이제 먹고 살 수 있고 네.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우리가 열심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네. 다른 나와 같은 다른 그 청년 아이들이 또 이 좋은 삶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인식시키기 때문에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지금 이런 그 크레딧 사업, 청년 스타트업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얼마나 지금 규모가 커져 있나요? 저희들이 이거를 시작한 지는 한 3, 4년 정도 됐고요. 지금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목사님도 2그룹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네. 지금 좋은 그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있습니다. 예. 예.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 50만 원 2번에서 100만 원 지원했는데 네. 그래서 10명의 아이들이 그렇죠. 일을 할 수 있도록 예.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아프리카는 이제 그 물가가 좀 많이 낮고 또 이제 생활비가 좀 적기 때문에 한 명의 아이에게 1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, 사실. 예, 그렇죠.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?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많이 이 사업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뭐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겠지 아무래도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쌓아온 경험상 이 그룹으로 5명이 이제 묶어야 되겠다.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슬럼가에서 자라다 보니까 네. 사실 그 시드머니가 없어서 네.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종잣돈만 아이들에게 제공해줘도 이 네. 아이들이 정말 삶이 절박한 아이들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 헌신발을 도매집에서 사다가 그걸 빨아가지고 다시 꼬매고 해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걸 이제 팔아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이게 그 삶을 보면 굉장히 이 처절한 삶을 살고 있고 절박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회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든지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배고프면 그렇죠. 정말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 사역은 우리가 청년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역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지만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도 그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시기 전에 사업가였잖아요. 예, 예. 사업을 해보신 분이라 예. 아마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가 누구보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은사대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지 예.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
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청소년 청년 그 그룹홈과 우리 스타트업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예. 이후에도 좋은 또 이야기 계속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.